중년의 이혼과 연애는 필수이다. 당신에게도 필수인가? 자, 안정된 중년 안정된 중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팔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중년의 연애와 이혼과 연애는 필수이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여자와 사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은. 하지만 그동안은 왜 살았냐? 왜 사회 구조가 그랬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남자들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있잖아요. 한 50대나 60대 요 세대들은 여자들도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뭘 하다가 걸리면 한두 번은 용서해줬어요. 왜? 세대가 그래, 세대가. 우리 윗대 세대들은 많이 용서했죠. 왜? 이혼을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혼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혼을 못했던 거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변에 여성분들도 여자친구들 다 본인 또래 친구들이 다 지금 애인이 다 있을 거고 남자들 대부분 다 많이 있어요. 전 더 잘 알죠. 사주를 보니까 더 잘 알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 도덕성이 없어서 그럴까? 도덕 윤리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요. 원래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전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자 50대 60대를 중년이라는 느낍니까? 노년이라는 느낍니까? 예전 명리학에서 저 나이 때는 56, 57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56 되잖아요. 이러면 말년입니다. 말년. 60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이미 중년이 아니고 말년으로 들어갑니다. 명리학 해석할 때는. 명리학에서 초중 말년운을 어떻게 잡냐면 환갑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환갑 넘으면 그냥 새로 니한테 주어진 생명이니까 뭐 대충 살아라. 보너스 개념이고 60에는 60 전후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저는 많이 살아봐야 앞으로 10년 안에 죽는다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말년입니다. 말년. 자, 여러분들 지금 한 50대 되시는 분 말년이라면 중년 이후 말년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실제로 명리학의 운을 볼 때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대부분 그때 죽었죠. 조선시대 많이 살면 40년 사는데 조선시대 40년이면 할아버지잖아요. 옛날에 그 배용준이 나왔던 조선 상렬이상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배용준이 여자애 만나서 아이고 나으리 나이가 지금 40이 좀 넘은 40 몇 살에 아이고 할아버지 40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실제 맞잖아요. 우리 또 만약에 우리 윗대처럼 결혼했으면 제가 벌써 할아버지 돼 있는 게 맞죠, 사실은. 보세요. 20대 초중반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할아버지 돼 있죠. 조금 더 살면 바로 증조가 바로 되는 거죠, 제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해 올 수 있는 것이 됐는데, 보통, 60년을 살면 인생의 결혼이, 계절이 한 2번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들어갈 때 죽는 거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 가을, 겨울 들어가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육친 구성도 바뀌죠. 여러분, 대운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 보통 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봄하고 여름, 가을하고 겨울은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름하고 겨울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대운이 다릅니다. 육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운에 작용하는 육친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 일찍 죽든지 대부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같이 가더라도 남녀의 수명이 차이가 있거나 생활 모습이 바뀌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인데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60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는 45세부터 한 50에서 60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 결혼이 보통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이 끝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배우자 교체운이나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교체를 하면 이혼이 되는 거고, 교체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발생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 교체 운이 일어나고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일어날 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배우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사실 명리학하는 사람들 크게 연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긴 해요. 근데 하지만 대놓고 저처럼 이혼하세요, 연애하세요, 바람 피우세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거죠. 특히 아줌마들 보는 아줌마니들 우리 또래 있잖아요. 사주 볼 때 가면 본인이 삶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참으라 그래. 여자가 오면 무조건 참아라. 이혼하면 안 된다. 참으라 그래. 무조건 참. 아니 내가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사주를 받아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 사주 보는 우리 동료들하고 바꾸는 게 있어요. 저는 연애나 이런 거, 불륜 이런 거 하여튼 남녀 문제는 제가 다 받아오고 저 주는 게 있어요. 애들 학력 이런 거. 내가 결혼 안 해서 애도 없는데 이게 애들 사주 보는 건 쉬워요. 니는 어느 데 간다, 어느 데 학교 간다 하는데 애들 엄마 다루는 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다 뛰어나다 생각하잖아요. 엄마를 상대하기 힘들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니까. 열받잖아요. 열받는 건 아니고. 이 사람 설득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잘라 말해봅니다. 못 갑니다. 대학 못 갑니다. 이제는 손님 중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사는 데 못 간다 했거든요. 당신 따라 사는 데 못 간다. 사수만 해. 선생님, 사는 데 갔습니다. 뭘 사는 데를 가요? 한의종인가 갔다. 한의종이 무슨 사는 대학이냐고. 전문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하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한 배우자와 한 30년 가까이 살면 반드시 남자의 운이든 여자의 운이든 어느 한쪽에서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에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나중에 서로 세퍼레이트 애를 키우고 나서 남녀 부부도 어느 정도 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보통 남자가 먼저 가잖아요. 죽잖아요. 남자는 한 60대 정도로 60 전후로 죽고 여자는 70까지 살았던 게 통상적인 거였잖아요. 예전에 수명이.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120에 가던 조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30년 이상 가는 게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왜? 사명감으로 살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고 사명감으로 살 수 있는 게 가족 생활이 아니거든요. 드라마 많이 보면 가족 간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명감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간단하게 보시면 50% 이상은 특히 여자 사주에서 50% 이상은 배우자의 변화 내지 교체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들키지 않고 애인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교체운이 발생할 때는 지금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든 남성을 별로 말 안 해요. 남성은 살아갈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제가 언급을 잘 안 해요. 남자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뭘 해도 사실은.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 교체가 들어오면 선택지가 뭐냐면 재혼을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데 배우자 교체운 한마디로 관운이 교체될 때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관을 남편이라는 거로 쓸 건지 아니면은 직장이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회입니다. 사회.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속됨으로써 그 운이 발전하는 거고 여자는 소속됨으로써 사실의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런 할 때 시집과 장가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은 개념이 달라요. 명량이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중년, 특히 뭐 중년의 기준은 조금 높게 잡아 드릴게요. 뭐 나중에 이거 싫어하더라고. 중년 기준은 원래 중년 기준은 뭐냐면 45세부터 중년 기준입니다. 45 빠지려고. 45세부터 중년 기준인데 그거 싫어했어. 그냥 50대로 잡을게요. 50대. 50대부터 중년에 해당되는데 50대 배우자 교체나 배나운이 들어올 때는 재혼을 해도 되고 직장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교체 운일 때는 재혼과 직장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권을 스스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은 도움을 받을 건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세요? 알아두세요. 남자들은 재혼을 잘 선택하려 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기준과 여성이 재혼을 선택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중년 이후에 재혼을 하는 이유와 여성이 중년 후에 재혼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의 결혼 이유 중에 여성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섹스입니다. 성관계. 여자를 고르는 1번이 그겁니다. 그거는 변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안에서 좋은 사람 자기 막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여성은 뭐예요? 특히 여성 재혼은 뭡니까? 나이 50 넘어가가지고 관계 그걸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남자는 재혼을 해도 그래서 60대에 대해서 자기 마누라가 나하고 관계 안 해준다고 노년에 이혼 많다고 무슨 변호사 어떤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60대 넘은 사람들의 남자 이혼 이유가 1번이 뭐냐고 섹스 관계 안 해준다고 와이프가 마누라 좀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실제로 그 영상이 나가요. 근데 남자는 중요하거든. 남자는 80, 90 죽기 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80대가 낳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안 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 안정적인 것 때문에 안정적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많이 다르게 가는 겁니다.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떻게든 여자는 이혼을 하면 다시 남자를 만나야 뭘 남자를 만나면서 경제적인 걸 해결했는데 이게 안 되는 팔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두성가하는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식상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관인이 모양이 좋은 사람은 누굴 찾습니까? 스폰서를 찾죠. 스폰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냥 나 스폰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언니들이 하잖아요. 나 스폰 하나 누구 소개시키도. 뭐냐 적당히 내가 대줄게. 대준단 말이야. 기분 나빠할지 모르고 대주는 거 맞잖아요. 접대하는 거니까. 상대방 원하는 때 몸을 주고 뭐 골프 치러 갈 때 가자. 여행 갈 때 뭐 따라가자. 응. 뭐 근데 대신에 경제적인 거 해줄게. 이게 스폰 개념이죠. 그건 아무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젊었을 때 모양이 바로 정우성과 문가비의 관계인 겁니다. 어제 문가비가 뭐 인터뷰 해놨던데 뭐 마지막까지 2023년 마지막까지 만났다 이 말은 2023년 마지막까지 둘이 관계를 했다는 뜻인데 그때까지만 임신을 몰랐다는 거고요. 정우성은 문가비는 임신을 알았죠. 정우성은 몰랐다는 거고 좋은 만남이었다. 문가비는 좋은 만남이었다. 정우성은 좋은 섹스 파트너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섹스는 하지만 과정은 이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정확한, 여자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감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남자들이 정우성을 이해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 그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저 여자는 그럼 누가 봐도 문감에 이런 류의 여자들은 그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그런 결혼한다고 누가 하잖아요. 주변에서 미친놈 아니 제정신이냐고. 그런 그냥 그렇게 만나. 뭘 그걸 데리고 결혼을 이렇게 욕합니다. 남자들은. 왜냐고요? 당연하죠.
나의 결혼 상대는 나와 저 지적 수준은 맞아야 되고, 내가 좀, 내 자식 엄마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는 거는. 그런데 좀 예쁘면 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 미모를 첫 번째로 고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미모가 요즘은 박살이 나면 안 되겠지만, 외모가 좀 적절하기만 하면, 다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섹스 파트너는 다른 건 내가 있어. 그 돈 없어도 돼. 네 다른 건 괜찮아. 내가 원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와 나는 관계를 갖고 싶으니까 예쁘면 됩니다. 예쁜데 몸에 들면 더 좋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배우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성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죠. 중년에 지금 중년 40, 50 되신 분들, 특히 45세, 특히 갱년기를 겪고 갱년기 폐경, 요즘 폐경이란 말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폐경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다. 그 뭔데 이랬다. 완경은 뭐야? 마칠 그 완결하다. 완경. 그 말이 같은 말이. 야, 병신이나 장인이나 같은 말 아니야? 그 말 제가 옛날에 요곡수 들어먹거든. 야, 병신이나 장애인이나 같은 말이잖아. 병신, 몸에 병이 들은 거지. 병신. 장애,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 장애 우. 야, 그 친구 웃잖아. 웃치는데. 동등이다. 저는 실은 그 장애인 말 잘 안 쓰고 병신이야 그거는. 뭐 말 갖고 자꾸 말 갖고 시비걸지 마이라거든요. 병신이야 장애인 똑같은 거야. 장애인 우라하죠. 뭘 내가 그러면 친구야? 장애인이지. 아 제발 엉뚱한 데다가 그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 중년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 폐경 넘어오면서 배우자 교체혼이나 변화혼이 들어올 때 연애하세요. 연애. 들키면 마누라 남편한테 들키거나 들키잖아요. 큰 소리 치세요. 큰 소리 치고 하라고요. 그리고 좀 적당히 잘 만나가지고 그 중년 여성분들 45세, 50대 특히 50대 넘어가서 팍 늙는 분들 있죠. 팍 늙는 사람들이죠. 내가 볼 때 하루하루 늙어간다. 매년 나는 왜 이래 주름이 늙어간다. 연애 안 해서 그래. 연애하세요. 실제 과학적으로 마찬가지. 정기적인 성관계를 해주고 성행위를 해주면 젊어져요. 실제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 왜? 우리 몸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항상 그 상태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어차피 남편하고 연애 안 되잖아요. 남편하고 연애 감각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뭐 진짜 금술 좋은 거 아니면 밖에서 구하세요. 들키지 말고. 들키도 괜찮아요. 들키도 남자가 들키면 큰 소리 치면 쫓겨나지만 여자가 조금 적당히 들키면 좀 대충 잘하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 같죠. 아니요. 살아가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뭐 사람은 태어나면 도덕관념에서 뭐 내 마누라 아니면 안 된다, 내 남편만 지켜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도덕과 일부일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부일처 때문에 일부일처가 제일 힘들어하는 누군지 압니까? 남자들 일부일처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서 만나려는 거죠. 그 남자들 만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룸살롱 가도 되고, 뭐, 바를 가도 되고, 요즘 뭐, 오피스 걸리 전화하면 다 오는데. 저희는 사무실에도, 반도볼 오피스텔에 오피스 걸들 많이 있어요. 필리핀 애들. 필리핀 애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어요. 다 보여요. 알아요. 웃기지. 당연히 우리 층에는 저 끝에 가면 있는데, 제 층은 이제 제일, 여기가, 이 오피스텔이 두 번째로 큰 방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아니, 사무실로 돼 있어, 구조가. 사무실로 돼 있어가지고, 뭐 침상 놓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상관없는데, 여기는 오피스 구조로 돼 있어. 요거 한 3평 더 긴 게 위층에 있는데, 나머지 진짜 원룸들이거든요. 다 오피스 거래요, 오피스들. 진짜 많아요. 층마다 한 둘이씩 있더라니까. 한번 보잖아요, 내가. 베트남에, 필리핀에, 러시아에. 아직까지 요거만 본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해결하고 삽니다. 여성분들은요. 호박은 비싸잖아요. 호스트바는 제가 추천 안 합니다. 비쌉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동호회나 적당한 데 가가지고 동호회 이런 데 가가지고
여성분들이 마음을 여세요. 그냥 그 찾아보면 그 노르웨이 북유럽 애들 하는 거, 쿠바 사람들 하는 것처럼 좀 자유롭다. 일본 애들도 그렇게 하잖아. 일본 애들도 일본에 그 중국 대만이나 중국 애들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들 원나잇 잘해요. 네. 특히 대만 쪽 그 조금 괜찮으면 중국 이런 데 가면 남자들 대시 많이 받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남성 이런 데 이제 묘족 애들 있잖아요. 묘족이나 장족은 모계 사회거든요. 근본적으로 부계 사회가 아니고 지금도 모계 사회예요. 선택권이 여자한테 있어요. 관계를 하는 선택권이. 그래서 남자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니하고 잘 수 있나? 아니. 그거 티베트 쪽에 그거 들어보실 겁니다. 그 형제가 같이 한 여자를 공유하는 거. 그거는 남자가 남자가 진짜 장가를 가는 거. 그러니까 선택권이 여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니 안 돼. 이러면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걔들은 난잡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구조가 성관계를 그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리님. 반갑습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냥 자기들 선택해가지고 원나잇 하고 싶으면 원나잇. 그런데 그네들의 풍습은 그래. 그럼 끝이에요. 선택권이 여자한테 있기 때문에 여자가 부른 거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 여자 잘나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선물도 하고 이래야 돼. 그래서 그 동네는 우리가 말하는 강간 랩을 안 해. 잘 안 해요. 하면 매장됩니다. 거기는 그 범죄가 잘 없는 게, 모계사회 쪽에서는 그 행위를 하면 진짜 이래돼요. 그래서 못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그,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동네에서 조금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건 좀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남자가 좀 능력이 없거나, 남자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로해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마디로 막 언제든지 그런 남성들을 받아줍니다. 일본에도 그런 풍습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일본에도 홋카이도 이런 산속 지방에는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이 근친상간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삶이 힘들어서 그래. 단순히 걔들이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근친상간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1980년대까지 존재했었어. 그게 예전에 김영옥 잠시만요. 김영옥 교수 알죠? 김영옥 빡빡이. 그 아저씨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읽은 책에 여자는 무엇인가 책 냈었거든요. 그 여자는 무엇인가 책 그거 낼 때 자기가 실제로 그 대학 교수였잖아. 뭐 조사를 하다가 찾은 데서 그때 언급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 특히 산골 지방에, 그러니까 사람이 교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모자 근친 상관이 많이 있다. 자기가 하나 인터뷰한 거 그때 그 책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왜 그랬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산골 사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도 있었는 거고. 근데, 묘족이나 장족 이런 데, 아마존 같은 건 모계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항공기 추락 사고요. 뭐 있었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항공기 추락 사고 있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 제주공항에서 175명이 탄 건데 추락했네요. 새하고 부딪혔다, 새하고. 181명 탔는데, 이게 꼬리 쪽에 있는 사람은 구조 2명 했다는데, 새하고 부딪혔다는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뭐 사고 나면 이래 됩니다. 아이고 좀 안 됐네 또 사람들이. 그래요. 저 뭐 잠시 기사 보니까 새하고 부딪혀 나오네요. 그래서 뭐 그런 유 재밌는 거는 다음에 뭐 말씀 뭐 남기면 그건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재밌다는 게 아니고 상공기 수락 사고는 뭐 명복을 빕니다. 네. 제가 다룬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중년의 여성분들은 어 자기 대운이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한 40, 50대 되면 결혼하고 대운이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교체운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식상이 움직이든지 관살이 움직이든지 인성이 움직이든지 요 세 개. 요 식상, 관살, 인성이 모양이 변하는 세기에 걸리면 반드시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체운이 들어오면 이혼을 해버리고 뭐 새로 만나든지 안 그러면 하면 되는데 직장을 잡으면 되는데 애매하게 걸리는 건 특히 인성들 걸릴 때 인성이 정편인이 애매하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오해하지 마세요. 인성은 서비스입니다. 인성은 서비스, 스폰, 어미, 모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인성의 모양이 변화가 발생하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애인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엄마 자 엄마의 보람 뭡니까? 어머니들이시라 대부분 엄마의 보람 뭡니까? 자식을 잘 키우고 내 남편을 케어하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를 행동을 해서 남에게 그래서 영어에 그 사주 육신용 인성을 제가 스폰서 뭐 어미 모자라고 쓰잖아요 원래 어미 모자 스폰서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비스라고 인성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으면 그렇게 잘 좀 하십시오. 예. 뭐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운이 있으면 애인을 두세요. 애인 대놓고 아니 결혼 생활을 깨지 말고 결혼 생활이 깨지는 운은 교체 없는 결혼을 깨야 되지만 깨지지 않는 운에서 애인을 두시고 하시라고. 애인 잘 구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방콕에서 모안으로 오다가 떨어졌다네요. 뭐 랜딩 기어 고장났던 거 보니까 아까 새하고 부딪혔다 이런 거 나오던데. 뭐 설마 저 말고도 다른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애인 두라고. 공개적으로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고 법은 인간이 만든 거고 본성은 원래 하늘로 태어난 건데 법은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고 뭐 그 사라진 이유도 그거잖아요. 인간 의식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간통죄는 이제는 옛날에 있는데 지금 의식에 맞지 않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 좀 넓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느니 조금 나도 여유를 두고 마음을 펼쳐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연애를 좀 하십시오. 찾는 거는 멀리 찾지 마시고 동호회나 주변에 찾으시면 됩니다. 멀리 연애하는 거 어렵잖아요. 연애는 근처에 있는 사람하고 해야지. 자주 만나고. 연애는 좋은 겁니다. 바람 피우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말하면 이런 이야기 옛날부터 저는 욕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말해요. 야, 누구도 하잖아. 너도 자 마음으로서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잖아. 다만 너희들은 행동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하잖아. 다 남자들 뭐 항상 그래. 야, 너 마음으로 새끼 너 하잖아.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너희들이 마음으로 죄 안 짓는 돌 던지라 하는 거잖아요. 웃기죠. 네, 진짜 웃긴 사건 많았다니까요. 내 꿈에 그 동창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지를,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때면 지를 쫓아다니고, 지를 첫사랑이 했던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웃긴 게, 이놈도 우리 내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얘는 이 남자의 마음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교 는 얘가 첫 키스는 얘 하더라고 둘이서. 그런데 따라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얘는 결혼해 살고 뭐 이 남자애도 결혼해서 쭉 사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매년 생일 때 만나고 어째 마누라한테는 뭐라 했냐면 그냥 내 친한 친구다. 뭐 그냥 뭐 가끔씩 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지 첫사랑이라는 걸 말을 안 한 거예요. 이상하게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분들.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뭐 무슨 내 남편이 내 남편이 하는 핸드폰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집에 키 누르는 비밀번호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보통 통상적으로 비밀번호 누구 거로 만들어요? 자기 자식 생일이나 이런 거 특정한 걸 만들지요. 이 사람이 평생 써왔던 비밀번호, 그리고 결혼해서 했던 집 비밀번호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이 첫사랑 여자의 생일. 용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볼게. 나 이런 거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여성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남편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 모든 비밀번호를, 옛날부터 핸드폰이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보니까, 짝사랑했던 첫사랑의 생일을 이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 이런 거 불륜이에요? 아니면 뭐 용서되는 거? 여성분들이 이거 사실 알았을 때, 여성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난, 내가, 그거 모르지, 니 마누라가 모르지. 니 이 번호 왜 쓰는지. 저도 우연히 알았어. 뭐 하다가. 아니요. 어, 그거는 순전해서 지옥상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걔를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랬다가 지옥 때릴 수 있어요? 아니죠. 바꿀 수도 있죠. 왜? 애가 생겨났으면. 보통 애나 생일 이런 거 넣지 않아요. 우리 동생은 우리 조카 생일 번호를 쓰던데. 야, 대단하시다. 모르니까 그렇죠. 어, 다 괜찮으시네. 이렇게 여기 중년이 되니까 마음이 여로워지시네, 이렇게. 마음이 여로우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그랬어요. 야, 새끼다. 너는 잘 듣는 뭐라 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남자들은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적당히 그래 빠져나가고 하세요.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사시라고요. 그게 어, 특히 그 교차운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이제는 80, 90까지 살잖아요. 예전에 명리학에서는 거의 사실 예전 명리학 60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환갑이니까 대부분 다 옛날 책들에 있는 거는 60 기준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70, 80, 90은 설명이 잘 없어요. 70조에 대부분 다 죽잖아요. 그래서 70 넘어오면 80만 돼도 장수하네. 근데 그 뒤는 자 70에 60, 70, 80 그러니까 뒤에 70, 80, 20년은 그 10년에 대운이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운 좋은 건 뭐합니까? 그때 부자원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뭐합니까? 뭐 내가 지금 80 넘었는데 85인데 복권이 1등 당첨됐다. 그거 내가 쓸 거예요? 뭐하고 쓸 건데요? 그 얼마 전에 뉴스 났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몇십 년을 복권을 사다가 이 아저씨가 70 넘었는데 복권이 당첨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몇 달인가? 그럼 죽었죠. 몇십인가 죽었잖아요. 치과 수술 받다 감염돼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70, 80, 90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애 그리고 성생활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활 필수입니다.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죽어도 다라고 나이 든 노년 부부들의 성생활을 다루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특히 여성분들은 육체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교감이 중요하잖아요. 여성분들 안 늙고 싶으면 그런 정신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뭐 배우자 오래 가는 사람은 이 이야기와 상관없고 배우자 교체나 배우자 자리에 변화가 있는 분들은 애인을 두시라가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계속 만난다니까요, 진아린이. 그리고 계속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1년에 몇 번씩은 만나요. 걔가 서울에 있고 얘는 저 부산에 있거든요. 여자애가. 얘는 지금 몇 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그전에 서울에 가면 이 여자애가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 서울 간다. 방 누가 잡아준 줄 압니까? 얘가 방을 잡아줘요. 이 새끼들 너무 뭐야 내 하고 말았는데 방 잡아주지요. 생일 되면 항상 생일 되면 선물 보내고 부산 내려오면 한 번씩 보고 서울 가서 꼭 보더라고.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가니까 한번 보고 매일 만나요. 여자가 더 웃긴 거죠. 여자가 내가 그랬어. 야 그럼 한번 자주든지. 아 미안합니다. 자주 여자는 그건 아니고 지는 그냥 첫사랑일 뿐이래. 그냥 첫사랑의 추억이고 그냥 옛날에 그래서 그냥 기쁜 감정만 갖고 있대. 야, 내가 야 미친 뭐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되나? 그 남자 놀리는 거지. 한번 뭐 그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한번 자주든지 야.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안 가면 네가 끊어라. 아니 서울 가면 지도는 안 내고 이 회사에서 돈은 받고 그 돈은 지갑이 챙기고 서울 가면 걔가 방 잡아줘.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는 뭐 서울 간다 올라가면 방 잡아줘 다 해줘. 야 그럼 좀 자줘라. 그것도 안 하냐. 싫은 거 여자는 거 싫다. 또 남자 그 새끼도 물어보면 난 그래도 우린 그런 거 해라면서 병신이 그랬지. 병신들이네. 매년 만난다니까는 생일 때 뭐 보내고 남자가 여자 생일 때 보내요. 얘는 남자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줘. 웃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호구마치. 순진하다 이것은. 그럼 이혼하고도 이혼은 저는 이혼 안 했거든요. 남자는 이혼 안 하고. 문제는 남자의 와이프는 그걸 모른다는 사실. 나도 그거 몰랐어요. 이 비밀번호를 얘 생일 쓴다는 거를. 미친놈아 그랬죠 내가. 내가 심했습니까? 좋게 말하면 순진 모구고 나쁘게 막 호구죠. 바보죠 바보. 그럼 한번 자주든지 여자 보고 그랬죠. 남자 금마 보고는 야 좀 자든지 야 뭔데 이랬더니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겠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또 노가다 한번 노가다 잠시 하겠습니다. 이혼 못합니다. 그놈은 제가 합니다. MP님, 그 놈은 이혼 못해요. 이혼할 수도 없고. 그 애가 얼마나 잘하는데, 마누라가.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라지. 아니, 내가 걔를 보고 나쁜 놈이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 걔 여자애를 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 나한테. 내가 좀 심한 말도 했어. 니가 그따구로 했으니까 니가 이혼하지, 이랬어. 사주 다 아니까 내가 이혼할 때 한 거예요. 제가 사주를 아니까